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그 직장이나 사회, 가정에서 어떤 그 사람한테 당하는 감정 폭력에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서 주제를 잡게 됐나 하면요. 요새 그 직장 고민 상담해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담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다 홀드되고 있는데 이게 스케줄이 너무 이제 이게 안 맞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상황이 어려워서 상담을 요청을 해오셨는데 못 해드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제 같은 종류별로 저희가 이렇게 쫙 모아서 지금 영상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제 그 방법을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직장에서 힘들고 그러시면 메일로 그런 이제 상담 요청해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그룹으로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직장이나 어떤 가정에서 이제 그 직장 상사나 동료나 아니면 배우자나 여러 방면으로 어떤 그 감정 폭력에 시달리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는 게 불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그 지금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나 하면요.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 쪽에서는 경력 오래된 직원인데 이제 그 새로운 직원들, 어린 직원들한테 도저히 그 이제 모욕적으로 이렇게 선배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굉장히 모욕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참 그 후배들이 이렇게 하면 예의 어긋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 마음이 상한다, 이래서 어떤 이제 바꿔줄 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무시를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 회사에서 라고 말씀해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은 이제 야근을 같이 하다가 퇴근을 시켰는데 그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이렇게 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고 가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막 그 선배에 대한 막 욕을 한 바닥을 써놨더래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지,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걸로 해서 뭐 고발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나만 완전 타겟으로, 나만 그 완전히 희생양으로 잡고 굉장히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나만 막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굉장히 그 집요하게 그 무시하고 트집 잡고 본인을 상대로 해서 화풀이를 한대요. 회사에서 막 그렇게 윗사람한테 당했던 그 스트레스를 그 와이프한테 와서 푸나봐요. 그분은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갖고 이제 고민해 오시는 부인도 계셨고, 뭐 기타, 그리고 뭐 친구들 그 동창 모임에서 너무 그 남들 뒷담화만 하고 막 이래서 친구는 그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가지, 이 친구들 만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 욕하는 것도 옆에서 듣고 있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제 그것도 일종의 감정 폭력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런 분들,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만 참으면 다 조용한데 뭐 내가 참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누가 어떤 이제 막 이렇게 기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막 주눅 들고 막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성격 자체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남의 눈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무시하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를 막 다른 주변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보고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거나 막 같이 막 함부로 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걱정이, 남의 눈이 무서운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어떤 건가 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개발에 의지가 별로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중에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제 감정폭력에 시달려서 굉장히 사는 게 불행하다, 그리고 막 회사도 가기 싫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다,
마음이 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저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 폭력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나의 마음과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거를 바꿔야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솔루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단 튼튼한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이렇게 막 싸울 때 권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의 어떤 공격을 막아낼 만큼 내가 이제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몸 만드느라고 뭐 복싱뿐만 아니라 몸 만드느라고 되게 돈 많이 쓰시고 시간도 많이 쓰시고 노력들을 하시죠. 근육 만들고 막 복근을 만드네 마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마음을 튼튼한,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서는 별로 시간도 노력도 돈도 안 들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라고 그냥 너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마음의 근육도 없고 마음이 약하고 그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병들어 있고 아니면 상처 받아 있고 이런 경우들 아주 마음이 건강한 분들보다 사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막 뭐 까지고 이러면 여기다가 막 밴드 붙이고 약 바르고 막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 휙 나고 막 누가 확 핥히고 갔으면 그냥 꾹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뭐 약 바르고 무슨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어떤 3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일단 상황을 피하지 말고 정확히 본다예요. 정확히 파악한다. 지금 내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보지 않는 데서 병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피하고 싶거든요. 창피하고 그다음에 무섭고 두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합리화를 시켜요. 이거는 뭐 꼭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나쁜 분은 아닌데 그냥 욱하면 원래 저래. 뭐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참으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나 착한 사람이야? 자기 합리화. 실제로는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 자, 지금 나만 호구구나. 지금 딴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를 희생타로 해가지고 공포정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 직장 상사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히 알았으면 이번에는 이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직장 상사가 계속 나만 갖고 이제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딴 사람들, 니네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지금 혼날 거야? 라고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에 나를 희생타로 삼았으면 내가 이걸 계속 참고 있을 거야? 말 거야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계속 참았을 때의 이점, 나쁜 점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판단이나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 들이받으면 나를 뭐 굉장히 한집으로 내칠 거야. 지금 상황이. 시스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당하면서라도 여기에 있을래. 라든지 아니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모욕적으로는 못 있겠어. 라든지. 자, 판단해서 결정.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나선 그 다음에 액션.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지금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면서 딴 데 빨리 알아봐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튼튼하게 한 3단계입니다. 실제로 왜 이게 튼튼하게 한 3단계인가 하면 액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서워만 하고 꾹 참고 힘들어만 하고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액션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런 계속 마음의 병은 심해지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 거죠. 골병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 3단계를 통해서 일단 마음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가 몸을 좀 만들어봐야지.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좀 만들어봐야지.가 바로 이 3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NO라고 얘기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유세민 직장 수업은 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상담하기가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들이받지 못하니까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당한 건 부당하다. 이건 아니다. 나를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원투 스트레이트로 막 내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자, 날 때리지 마 더 이상. 내가 이게 아프고 이게 위험하니까 더 이상 맞고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코미디언 김숙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숙 씨가 이제 확 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뜨고 나니까 그렇게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그렇잖아요.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근데 그렇게 막 무한정하게 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너한테 빌려주기 싫어. 너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들고서 베개한테 연습을 했대요. 나 너한테 돈 못 빌려줘. 너한테 빌려줄 수 없어. 뭐 이렇게 연습을 막 몇 번, 10번 넘게 막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진짜 나와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거다. 제가 이제 막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영상으로 찍으면서 연습하세요. 이거예요. 잘 못하면 연습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야지만.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감정폭력 당하는 경우에는 자 팀장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한 의욕도 안 나고 굉장히 회사에 오는 것도 불안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런 감정적인 모욕, 감정적인 폭력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면 제가 근무하는데 굉장히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요청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메일로 증빙을 또 날리세요. 그러면 일단 말하는 거 매일 동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제3자가 모르지만 메일은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내가 정말 문제가 커졌을 때 이런 거는 다시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난 정당하니까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인 거죠. 그럼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꼭 메일을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 난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메일로 남겨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큰일 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영상에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잘립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청했는데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라라고 하는 회사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진짜예요. 저도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감정폭력을 자 이제 스탑 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사인을 보내시는 거 연습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뭐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막 욕하고 막 나한테 함부로 하고 아니면 만약에 동료가 막 그랬다든지 아니면 후배 직원이 굉장히 불손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했잖아요. 두 번째 노라고 말하라고. 자, 더 이상의 감정폭력은 이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막 입 내놓고 입 빼밀고 있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 뒷담화하고 이러면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 초연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늘 평상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잘 대하고 후배라면 후배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이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남편이 굉장히 막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푼다. 막 이래서 그 와이프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 회사 스트레스 뭔지 알겠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계속 나한테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나쁜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 난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참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울고 막 쫄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침묵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인의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무시하는 거죠. 침묵하고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의 할 일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초연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 둘, 세 가지는 전부 감정폭력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였어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마음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감정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굉장히 그 마음으로도 튼튼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직장 아니면 이제 뭐 사회, 가정 이러는데 나의 할 일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똑바로 하고 있어야 어떤 그런 저항도 잘 먹힌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기술직으로 계셨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막 무시하고 이제 근데 이분은 그냥 학력이 없고 그냥 기술만 경험으로 오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은 그 후배들은 그런 기술적으로 오랜 어떤 경험은 없지만 일단 학력이 좋고 어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하소연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전화 통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의 실력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하찮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력이라고 보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본인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굉장히 허드렛 일만 하고 계속 이제 아웃사이더로 이제 빠져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다면 실제로 지금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다른 어떤 진로를 바꾸십시오. 본인의 상품가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하든가 뭔가 다른 기술을 배우든가 창업을 하든가 어떤 다른 일을 이것 때문에 막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고 그런 어떤 발전적인 나의 스펙을 더 올리는 그런 나의 부가가치를 더 올리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십시오라고 제가 진짜 간곡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너무 없고 내가 그동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안일하게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는 계속 퇴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인간적인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사회에서는 상품이라고 본 나라는 사람의 상품 가치가 높아지지 않고서는 남하고 대등해지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장 상사한테 계속 그렇게 딱 찍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는 그런 그 말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실제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똑같은 실수를 예를 들어서 자주 지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계속 뭔가 누락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뭐 오탈자가 많다든지 뭔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계속 미숙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해야 되는데 꼭 물어봐야 그때서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내가 일을 못하면 그렇게 희생양으로 잡히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을 무장하기 전에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혹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 내 감정을 튼튼하게 하는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을 쓰시면서 중요한 건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지금 일을 좀 잘해서 유능해져서 발전하는 모습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요청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거지. 나는 늘 똑같은 실수하고 늘 지각하고 늘 실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정말 나는 실력이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계속 또 연말 가까워오고 이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영상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이제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 추스리시면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실력을 키우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좀 유능한 주부 아니면 유능한 맞벌이 아니면 회사에서도 유능한 직원 이렇게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 토대 위에 그다음에 내가 그런데도 난 일을 잘하는데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해 이러면 이렇게 마음 튼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많이 고민하셔서 이제 훈련을 셀프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요. 그 직장 사회 속 그 감정 폭력에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감정도 튼튼한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